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고 저는 2년째 치료 상담과 정신과 치료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외도가 지속되고 있어서 남편에게 기본은 지켜달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녀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혼을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로 통해서 많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 스스로가 내가 많이 안정됐고 나 지금 치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는 치료가 전혀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치료된 건 자기가 모릅니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냥 다만 조금 편안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조금 있으면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또 그거를 인해 또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편안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게 되면은 진짜 치료가 완료가 딱 되고 되면은 어떤 거에도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처럼 내가 이제 이런 치료를 이렇게 했더니 많이 안정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치료가 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딱 느껴졌다. 치료가 되지 않고 악화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치료는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의 치료는 일반적인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아직 그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됐다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우선은 본인은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된 상태가 아니고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만 일단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 이게 1차입니다. 자,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외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관계 중독입니다. 남자의 관계 중독은 반응 중독으로서 인식 장애와 표현 장애가 동시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표현 장애 즉 중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 그래서 상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또는 힘들어지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반응에 중독이 되면 그 여자에 중독된 게 아니라 여자의 반응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나한테 그 외도와 관련돼서 또는 남자와 여자에 관련돼서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누군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판단이 들어가면 본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식장애거든요. 그리고 이 인식장애가 악화되면 이 관계 중독이 점점 악화되게 되면 내가 외도하는 이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의식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게 관계 중독이 악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현재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외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니까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정신과 치료에서 약물 치료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안정됐고 그런데 이게 약물 치료 가지고서 이게 내가 과연 될까? 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 상담을 하면 내 사연에 관련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 격주에 한 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물론 그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부부관계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사연을 구구절절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상담을 하니까요. 그래야 그 상담에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치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치료법이 아니라 악화되는 방법입니다. 상처를 후벼 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내 나름대로 진행하면서 내가 조금은 안정되고 편안하다는 걸 느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외상 트라우마가 커질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그래서 심리장애나 중증심리장애나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일반적인 형태로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처를 후벼 파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심리장애도 악화되게 되고 중증심리장애도 악화되고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도 악화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 외도가 그런데 나는 분명히 2년 동안 내 나름대로 그래 안정되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 이제 내가 담담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남편은 계속 외도를 합니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편 외도를 나름대로 뭐를 해준 겁니까? 점점 악화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치료됐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계속 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에게 최소한의 기본은 좀 지켜라.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외도를 하더라도 안 보이게 좀 해라. 들키지 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집에 와서는 예의를 좀 지켜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 중독자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미 인식에 이미 장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표현에 이미 장애가 발생이 된 상태고 그리고 조금 악화되게 되면 생각하는 거에도 장애가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련되어 있는 자기한테 그런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진짜 별것도 아닌 얘기에도 나에 관련돼서 공격, 즉 한마디로 나를 죽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인식장애거든요. 그거를 참는 사람은 공황발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참지 못하게 되니까 불같이 화를 내게 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쓰는 사람, 즉 뭔 얘기냐? 바로 분노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즉 남편이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심리장애, 이 중증심리장애 관계중독이 악화됐다는 걸 아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툭 한마디 던지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현상들이 막 생깁니다. 왜? 분노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스트레스로 오면 이 분노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현재 관계 중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악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분노를 한다든가 아내가 한마디, 별거 아닌 한마디를 했을 때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낸다든가 폭언 또는 폭력에 관련되는 폭력 성향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분노장애가 발생을 했구나. 즉 관계 중독이 악화되면 분노장애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중증심리장애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면서 분노 조절 장애까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내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한다. 아이가 있든 없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거와는 관계없이 진행을 합니다. 정말 볼 때는 이성을 상실한 것 같고 완전 미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분노장애로 들어가면 순간 이성을 상실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은 네가 이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럴 이유가 없었는데 라면서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중증심리장애 관계중독이 매우 악화가 돼서 분노장애까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의 심리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치료되고 안정됐다라고 느끼는 게 외상 트라우마가 그만큼 커지고 악화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됐는데 니는 이렇게 하면서 뭐를 가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고통이 이제는 싫어요. 그래서 뭘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편안.
빠르게 편안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나름대로 담담하게 뭐 해도 이렇게 해야 돼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기본적인 것들은 갔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남편이 점점 악화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막 애들 앞에서 막 폭언까지 나타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남편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상간녀 소송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간녀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치료 상담을 지금 지속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 얘기 나오면 이미 상간녀 소송 안 하면 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혼 소송에 관련된 얘기 나오면 당연히 이혼해야지. 왜 이러고 살아요? 왜 폭언 애들이 막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리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점 악화되면 결론은 이혼으로 끝납니다. 남편은 점점점 지금 또 악화되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재 치료가 되고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악화되고 있고 남편도 악화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끝내는 방향으로 부부관계를 완전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상간녀 소송을 하면 결국은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폭언으로 끝날까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과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런 게 남편한테 나한테도 그렇고 나도 회복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한 번도 줘본 적 없고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도 준 적 없고 그냥 악화되는 길로 와서 끝내는 걸로 결국은 진행이 돼 온 거예요. 불과 2년 만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매우 악화시켜 왔구나. 나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외상 트라우마를 악화시켜 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1번. 두 번째는 남편이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었는데 이 관계 중독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점점 악화되면서 결국은 분노장애까지 나타나게 되었구나 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든 관계 중독이든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 그런데 지금 현재 남편은 자기 자신이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중독이 돼 있는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중독돼 있는 걸로만 가면은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치료 기회가 없습니다. 남편 스스로는 치료 기회가 없어요. 언제 오느냐? 모든 게 다 차단되고 중독이고 뭐고 내가 죽게 생기면은 즉 인생의 파멸을 겪게 되면 죽느냐 치료해서 회복하느냐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를 내가 느낄 때 그때 치료 기회가 옵니다. 남편에게도. 그거는 인생 마지막 파멸의 마지막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돼서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관련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됐을 때 그때 치료 기회가 또 옵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뭐냐?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기본이거든요. 그게 돼 있다는 게 그게 치료가 돼 있지 않으면 남편은 치료 기회가 아예 생기질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내가 매우 악화돼 있구나. 내 외상 트라우마가 이렇게 악화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빨리 알고 계셔야 되고 남편은 지금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면서 분노장애까지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일단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과연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일단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아이 인생도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악화되긴 했지만 아직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은 나를 회복시킬 힘이 있다는 거야, 아직은. 그래서 나를 외상 트라우마를 늦었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나와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제 1순위에다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원리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아이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은 주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치료 기회를 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 기회고 뭐고 일단은 끝장을 내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은 다하는 거는 나를 먼저 치료해서 회복해 놓는 게 1번.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남편에게 그래도 관계 중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와 내 아이들과 함께 나름대로 잘 살아오고 나름대로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 남편이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한 번은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거거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제 비로소 상간녀 소송을 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채 상간녀 소송을 한다든가 이혼에 관련된 소송을 해서 이혼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악화되어 있는 외상 트라우마가 내 평생을 작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행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내 아이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혼 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나를 치료해서 회복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왔던 상담을 했던 치료를 상담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 자책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몰랐으니까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뿐이에요. 모르는 것 치고는 시간, 비용, 노력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낭비했던 것뿐입니다. 물론 당연히 내 외상 트라우마 악화되고 남편의 관계 중독이 악화되는 역할을 어떻게든 진행을 하면서 해왔겠지만 절대 자책 원망할 시간 없습니다. 나를 치료해서 회복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 전부가 걸려있고 내 아이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을 해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고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거, 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